TVTV 빵입니다.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, 오늘 한 종목 시간이 들어왔고요. 오늘은 먼저 지수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수 간단하게 보시면 사실 오늘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습니다. 예, 한미 정상회담이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. 그럼에도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, 일봉으로 보시면 21선 회복을 못하고 있죠. 그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강하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지금 이 최근에 직전 저점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사실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힘들고, 대부분 막 뭐랄까 힘들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, 일단 오늘 강세를 보였던 테마는 역시나 막판 한 오후 1시쯤이었나요? 그때부터 많이 올랐던 선익 시스템, 메타버스 테마주겠고요. 이 종목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테마주기도 하고, 시총이 작기도 하고, 또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이다 보니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내일 갭으로 뜬다면 역사적 신고가로 진입하겠고요. 뭐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애니플러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윤석열 테마주인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일단 수급이 굉장히 좋다는 점에서 많이 올랐고요. 그거 말고는 사실 크게 오른 종목이 없습니다.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좀 세게 오를 줄 알았는데 이 하나우 이 우선주 종목밖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. 참 아쉬운 부분이 있겠고요. 그럼에도 지수가 떨어질 때 방산주의 어떤 방산주들이 기술적 반등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산주 아직은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새롭게 볼 테마는 망간 테마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중에 뉴스가 떴는데, 사실 이 망간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오늘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. 먼저 망간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, 망간이 배터리 소재에 포함되기도 하죠. 그래서 가격이 2배나 올랐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중국이 꽉 잡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히토류 테마로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히토류 테마 원자재를 먼저 보셔야 되겠는데, 이게 이제 메탈 가격, 망간 가격입니다. 망간 가격 역시나 2000년도 코로나 저점 대비 대략 2배 정도, 40% 정도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뭐 여기에는 2배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네요. 그리고 중국의 망간 가격 역시 오르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더불어서 최근에 오늘 나온 뉴스가, 이 정상회담을 보면서 중국 측에서는 아무래도 미사일이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만큼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처럼 지수가 힘든 상황에서는 이런 작은 트리거가 지수 하락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우리가 망간 테마주를 찾으면 딱 과거 뉴스에서 어떤 해답을 볼 수 있습니다. 2015년도 기사겠고요. 이때 망간 업체, 망간 알로이 업체가 4개가 나옵니다. 동부메탈, 포스하이메탈, 태경산업, 신팩메탈로이가 나오겠고요. 여기서 이제 태경산업과 신팩메탈로이는 이제 신팩, 태경산업으로 있고, 포스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스코가 다 흡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망간 기업들이 이렇게 4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, 그렇다면 전자공시에 망간이라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보면은 페로망간이 나오죠. 이게 포스 하이메탈이 100% 자회사가 되면서 포스코에서 잡히고 있는 거고요. 뭐 이거 말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경산업과 그리고 이 신팩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신팩과 태경산업 각각 보시면 사실 이 두 종목 모두 기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. 사실 신팩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약간 지주사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 형태겠고요. 실적을 보신다면 뭐 어쨌든 간에 망하지 않는 기업이다. 그리고 뭐 평균 영업이익은 뭐 최근에 한 100억 정도에서 200억, 많이 나올 때 200억도 나오네요.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고, 그것에 비해서 사실 시가총액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죠. 그리고 두 번째로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2천억 정도겠고요.
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약간 지주사 성격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태경 케미컬이라든지 뭐 태경 BK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.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망간 사업도 하는데, 이 기업의 뭐 영업이익은 들쭉날쭉하지만 일단 150억, 작년엔 150억 나왔고, 올해는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. 뭐 태경 케미컬이나 BK가 좀 좋은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요. 그래서 뭐 150억 정도 나온다 쳤을 때, 퍼로는 한 12 정도 되는 멀티플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역시 그리고 두 종목 모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25%밖에 되지 않는, 아니요, 유통 물량이 한 20%밖에 되지 않는 품절주 성격을 갖고 있겠고요. 태경산업 역시 유통 물량이 35%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요 세 종목, 동부메탈 빼고 요 세 종목을 봤을 때, 우리가 오늘 포스코 엠텍이 뉴스로 나오긴 했지만, 사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리튬 호수에도 끼고, 뭐 그냥 포스코가 무슨 원자재 히토류 한다 치면 얘가 다 끼죠. 그래서 딱 망간 종목이라고 하기는 어렵고, 그냥 히토류 테마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렇다면 결국 태경산업과 신팩이 있죠. 그래서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윤석열 테마가 껴있기 때문입니다. 역시 신팩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솔더블을 만드는 업체다. 신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금속 테마네요. 예, 반도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반도체가 아니었고, 그래서 얘는 순수하게 금속 테마로만 엮여있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당연히 윤석열 테마가 껴있는 태경산업이 더 좋겠죠. 네, 태경산업을 단순히 이런 테마적으로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펀더멘탈적으로도 한번 접근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윤석열과 엮여있는지를 그것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에 뭐 태경 케미컬이나 태경 BK가 있고요.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탄산칼륨을 만들다 보니까 요게 이제 현대오일뱅크랑 이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MOU를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태경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드라이아이스 테마로 엮였던 종목이기도 하고, 또 올해 뭐 어쨌든 간에 실적은 좋았습니다. 실적은 좋았다는 점에서 이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적 펀더멘탈도 따라주고 있겠고요.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로 엮이는 그 부분이겠죠. 그래서 윤석열로 어떻게 엮이냐라고 했을 때, 이게 과거 언제적 기사죠? 2021년 4월 뉴스네요. 4월에 나왔던 뉴스고요. 윤석열의 서울대 인맥을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서울대 경영대학원 원장 이유재 학장님도 윤석열 관련주다. 그래서 충암고 6회 졸업생이기도 하고 서울대 졸업생이기도 하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입니다. 그래서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느냐? 여기서 이제 태경산업을 치시면 여기 나오죠. 임원 등록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이유재라는 분, 여기 비상근 사회이사로 등록돼 있습니다.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장이고요. 지금 재직기간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사실 우리가 이런 테마주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이사의 어떤 임기가 얼마큼 남았느냐가 중요한데, 재직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널널하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망간 테마주로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,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 테마가 엮여 있을수록 좋거든요. 그래서 망간으로 엮이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윤석열 테마도 엮여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겠고, 또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일봉으로 보시면 정신이 없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? 일단 이평선의 정배열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입니다. 장기 이평선, 저는 240선까지도 보는데 240선, 120선, 61선, 20선과 5일선이 좀 꼬여있지만 장기 이평선 자체는 우상향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주봉으로 봤어도 굉장히 좋은 자리를, 일단 딱 봐도 우상향 추세지 않습니까?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고요. 오늘 7,100원 정도로 끝났는데,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도 있습니다. 일봉으로 봤을 때 이 태경 산업의 역사적 고점은 8,990원입니다. 2018년 7월에 찍었던 고점이겠고요. 이 고점을 지금 상황에서
7,100원대에서는, 그러니까 7,000원대에서는 상한가 한 번으로도 언제든지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. 아시다시피 최근 유동성 장이기도 하고 이 코인의 그 코린이들이 돈 들고 주식시장으로 이제는 찾아올 텐데, 이렇게 가벼운 종목이, 왜냐? 유통 물량도 별로 없기 때문이죠. 이런 가벼운 종목이 윤테마까지 꼈다? 그런 상황에서 고점까지, 역사적 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차트라고 볼 수 있겠고, 뭐 이게 뭐 차트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의 매집봉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매집봉들이 충분히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매집봉들이 꼭 주가를 상승시킨다는 요인으로서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, 과거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어떤 세력들 또는 어떤 수급적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태경산업을 말씀드렸고, 과거 3월 31일 이 구간에 올랐던 이유도 역시나 윤석열 테마주 때문에 올랐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윤석열 테마가 껴있는데 만간까지 꼈다는 점에서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 뭐 봤던 휴니드나 이렌시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두 종목 모두 윤석열 테마주로 엮여있는 종목이고요. 과도한 폭락이 나왔습니다.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5일선을 일단 훼손한 상태에서는 사실 손절을 하셨어야 됩니다.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고요.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깬다면은 일단은 손절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만약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전에 대해서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, 이렌시스 자체도 품절주의인 성격도 좀 있고요.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나쁘진 않습니다. 망하는 기업이 아니죠.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턴어라운드가 만약에 세게 나오게 된다면, 왜냐, 이런 기업들은 사실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이 증가폭이 큰 기업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, 이런 가전제 보복 소비로 어떻게든 엮일 수 있고 윤석열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만큼, 만약에 5일선에서 손절을 못 하셨다라고 하면 사실상 저는 이때 윤석열 때문에 올랐는데 그 이상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? 그렇다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, 사실 테마적으로서 차트적으로 볼 때 거래량이 안 터진 하락은 사실 약간 투매성 하락이거든요. 사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진 하락이 무서운 거지, 이렇게 거래량 없이 떨어진 하락은 결국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점에서 이렌시스 아직 들고 계신다면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,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으로 빠지긴 했으나 이때가 윤석열 테마로 올랐죠. 그리고 오늘 어찌됐든 간에 차트적으로 그래도 5일선, 21선을 한 번은 뚫어줬습니다. 물론 이 종목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, 제가 봤을 때는 61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, 5일선을 만약에 훼손한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이런 종목들은 차트로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일단 손절하고 보초병 남겨둔 상태에서 여기를 다시 지지하거나 또는 5일선을 다시 지지하는 것을 볼 때 다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종목 역시 지금 미중 분쟁이 격화되거나 이렇게 해서 무슨 대만과 싸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방산주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휴니드 같은 종목도 윤석열 테마에 방산까지 껴있는 테마다라는 점에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종목이다. 그냥 차트가 깨졌다고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버려두지 마시고, 자기가 매매했던 종목의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사실 차트를 일봉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종목의 재료가 끝나지 않았고 이 재료가 어떤 펀더멘탈적인 요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계속 주시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장이 힘듭니다. 장이 힘들고 이렇게 되면 미중 분쟁 테마가 뜰 수도 있겠고요. 또 미중 분쟁 테마가 그날 하루 종일 오르지 않고 뭐 이 종목 올랐다가 저 테마 올랐다가 이렇게 테마가 빠르게 순환매될 수 있는 만큼 사실 이럴 때는 방망이를 짧게 잡는 방법도 있고, 아니면은 매집하는 그런 방식도 유효한 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